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북한발 악재,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이라는 이 악재를 딛고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실적이 순항한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하지만 북한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주들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충격이 컸었는데 어제 코스닥 지수는 1.5%가량 조정이 나왔었지요. 자, 오늘도 출중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과 함께 추천주를 공개하고 수익률 대결 펼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개별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어야겠지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을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 개장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어떤 종목 보셨는지 구체적인 의견 들어보지요? 네, 오늘은 태형건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대북 관련해서 중소형주 중에 건설주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테마주로 분류하기보다는 태형건설은 실적주로서 오히려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8,107억 원으로 전년비 38.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219억 원으로 전년비 223% 증가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대비 훌쩍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지배지분 순이익도 652억 원으로 전년비 76.7% 증가했습니다. 1분기 실적의 특징은 건설과 환경 부분의 높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건설 부분의 매출은 5,86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비 56.5% 매출 성장을 인식했고요. 1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총 97억 원으로 전년비 18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도 18.7% 증가했습니다. 지난 4분기 533억 원과 대비되면서 건설 부분이 지난 4분기를 통해 일회성 비용을 선집행한 이후에 수익 회수 과정에 진입했음을 1분기에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부분 역시 1분기 208억 원의 영업이익과 OPM 17.8%로 높은 실적 개선이 발휘됐고요. 올해 2분기 중에 하남 가밀과 세종 6-4 블록을 성공적으로 분양하면서 하반기에 매출과 이익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될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 우상향 추세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연초에 이제 민자 도시개발 시대에 대형 개발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을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택지 개발의 시대가 가고 도시개발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민간 개발 중에서는 결국은 태형건설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으로 360만 주 정도가 블락딜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전일까지 외국인이 받아간 블락딜 물량은 전체 다 소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견조하게 어느 정도 다 받아간 걸로 보입니다. 3년마다 자본금 2배 성장을 기대하면서 이런 성장이 6년 이상 갈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부분도 최근에 주가가 일부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올해 실적 추정 대비 PR이 4배 정도 수준입니다. 대북주를 떠나서 실적주로서는 아직 여전히 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한 태형건설을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주셨는데 동종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건설업종 중에서 한 종목 찾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기업 5년의 가치를 찾는다. 모멘텀 분석의 스페셜리스트 손열호.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 팀장 오셨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열호 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박용경 팀장의 최근 추천주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박윤경 팀장님 포트에 지금 세 종목이 있는데 거의 전 종목이 수익권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4월 19일에 주신 현대상선이고 어제 6% 정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수익 22%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주신 국보디자인도 3.5% 수익권 내에 계시네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함께 보겠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제 주신 종목 좀 살펴보죠. 어제 테스를 주셨었는데 2% 수익권으로 들어왔고요. 또 바이넥스도 0.39% 종가 찍으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에 우리기술투자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이름을 두 개나 올린 전문가가 두 분이 계십니다. 신섭소장의 호텔신라 또 신섭소장 신세계가 각각 14%, 19%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장성혁 전문가의 덴티움이 5월 8일에 추천이 됐었는데 1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또 장성혁 전문가가 8위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삼화콘덴서가 12%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보겠습니다. 여전히 1위부터 3위에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박용경 팀장이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죠. 22% 수익 나는 현대상선을 들고 계시고 신섭소장의 아시아시멘트는 어제 조정이 나왔음에도 45% 수익을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계시고 아프리카TV는 꾸준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 가까운 수익이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가져야겠죠. 박용경 팀장님, 지금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계십니다. 현대상선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현대상선 어제 남북 관계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서 포트를 재배하려고 했었는데 예.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대로 미국이 조금 숙이고 나오면서 좀 다시 한번 재개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여전히 이제 북미나 중국이나 미국, 일본 간의 그런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한국과 남한과 북한의 아직까지 관계 개선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전망이 돼서 일단 포트 제외는 안 시켰고요. 수익 실현을 하지는 않았고요. 네. 앞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현대상선이 지금 뭐 부두 사업을 재개한다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해상 노선을 조금 다시 한번 되찾아서 과거의 해운업의 영광을 좀 되찾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관광 쪽 현대그룹 안에서 현대그룹 자회사로 속해 있으면서 관광 쪽 사업을 담당했던 그 현대상선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좀 리뷰를 방송 게시되고 난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상선 22% 이상 수익 나서 리뷰 들어본 거고요. 손효로 팀장님 어제 주신 테스가 주시자마자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아직 매수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수익이 크게 와닿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남북 경협주 위축에 따라서 자금이 분산되면서 이제 어제도 테스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가 매수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는 이제 테스를 이제 뭐 손절이 필요 없는 중장기적인 관점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IT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면서 이제 좀 실적 장세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면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예, 5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국내장이 이제 막 출발이 됐는데요. 분위기 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시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은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1% 이상 올라오면서 다시 주가가 5만 원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5만 400원에서 오늘 시초가가 형성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어제 2%대 급등이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주가 8만 8,100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위 셀트리온 역시 1% 이상 강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분식회계 논란으로 이달 초 35만 원까지 급락했었던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0.36% 오르면서 양호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흘째 급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1%대 강세고요. 한국전력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종가보다 0.35%, 코스피는 2,468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0.49% 오름 854로 출발이 됐는데 어제 코스닥은 남북 경협주가 된서리를 맞으면서 1.5%대 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일제히 오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메디톡스, HLB, 나노스까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HLB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3위 어제 올라왔고 오늘도 그 자리 지키는 모습입니다. 나노스 같은 경우 대주주의 매물 출회 우려로 어제 급락세가 있었는데 오늘 2.4%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도 더 살펴보죠. CJ ENM과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오름세인데 바이로메드가 1% 강세, 셀트리온 제약도 1%대 오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박연경 팀장께서 오늘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공개 부탁드리죠. 네, 종목은 지난번과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뷰를 좀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첫 번째 종목 국보 디자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보 디자인 제가 저희 서울경제TV에서 두 번째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추천을 드렸었을 때가 16,000원 초반이었죠. 16,000원 초반이었었다가 이제 27,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일정치를 좀 쌓아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18,000원에서 21,000원 박스권에 좀 갇혀서 한 3, 4개월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면서 횡보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무엇인가 모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좀 확보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된 실적주다, 소외된 성장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인테리어 업계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북한 그 경제 협력 과정에서 일단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호텔, 국내 실내 인테리어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저 사업이라든지 호텔 사업, 이런 쪽에서 지금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 안에 인테리어는 거의 국보 디자인이 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철도길이 지금 북한을 이어서 러시아까지 연결된다라는 그런 경제 협력 단계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길이 연결이 되면 그 길 주변으로 관광사업이 분명히 발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 단계에서 국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인테리어 업계들이 조금 지금 이때까지는 조금 불황이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들이. 그래서 사실 주택 인테리어 외적으로는 크게 좋은 시장을 좀 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국보 디자인도 시장 전환을 굉장히 잘했는 편이죠. 그 호텔, 주택 실내 인테리어 쪽에서 관광시설, 호텔, 카지노, 리조트 등 이런 관광시설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 전환을 제대로 함으로써 실적을 계속 호실적으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2015년도 그랬고, 2016년도 그랬고, 2017년도 계속 흑자가 나고 있고,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국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자본력들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일단 남북 경협주로 제가 좀 꼽아 볼 수도 있지만 펀더멘털이 단단한 실적주로서, 성장주로서, 소외된 성장주로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만원에서 21,000원 사이에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지금 22,000원, 오늘 22,000원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회성의 비용을 조금 반영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그 실적에는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라든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목표가를 저번에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짧게 23,000원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도 충분히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7,000원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월봉 그래프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경쟁력이 본격적으로 되는 순간 국보 디자인은 충분히 거래량 받고 모멘텀을 받으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상선 제가 아까 전에 리뷰를 좀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대상선은 좀 크게 손꼽을 수 있는 가장 큰 테마가 남북경제협력주 남북경협주로 관련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다라는 발표 소식만 들리게 된다면 일단 현대그룹 안에서 관광 사업을 가장 주도 있게 하는 그 회사 중에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8월 15일 그 광복절 맞이해서 뭔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협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크게 한 번씩 들어왔거든요. 지금 주봉을 보게 되면 2016년에도 지금 거의 2016년 8월이죠. 8월에도 큰 거래량이 1억 주가 지금 거의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도 4월달에 힘입어 3, 4월에도 큰 거래량이 2건이나 지금 생성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에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중간에 물론 뭐 액면 분할이든 여러 가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권리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0년 이후로 2010년에도 저희 잘 아시다시피 남북한 정상회담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뭐 단기간에 좀 올라왔지만 지금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저점이 4,0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남북 경제 협력주로 좀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부두 사업이라든지 그 해운업 노선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에서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해운업의 재개에 대한 큰 꿈을 현대상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관련해서 관광 사업이 개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측면을 좀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시다. 네. 박용균 팀장님은 이미 22% 수익을 기록 중에 있지만 지금 자리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지금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지 않았고요. 뭐 거래량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지 않았고, 충분히 음봉도 출현을 크게 하지 않았고 양봉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출현하면서 지금 뭐 강하게 121선, 61선 돌파를 하면서 지금 우상향 그래프를 그 이평선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수익 실현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쪽으로 투자처를 좀 가지고 계신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지, 완전히 뭐 수익 실현 하신다라든지 물량을 전량 매도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여전히 7,000원이십니까? 일단 7,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매물대를 요쪽 6,000원에서 6,500원, 7,000원 사이의 매물대를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거래량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지만 그 탄탄한 실적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회계 처리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 금감원에서 조금 문제를 삼아서
해명을 해라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 뭐 심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라는 이런 뭐 뉴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참 말도 안 되는 뉴스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제약바이오주의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으면서 우리 지금 시장의 그 코스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주축으로 하나를 잡고 있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감리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오주, 침체된 바이오주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우리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될 때쯤 다시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지금 바닥을 한번 25,500원에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계속적으로 행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두세 차례 정도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최근에 32,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예. 32,000원까지 올라갔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3만원 고지를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듭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그 항암제 연구가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연구 개발 사업에 좀 국책 사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 자금을 뭐 큰 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15억 정도 다시 한번 조금 정부 지원 사업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있기 때문에 자금력인 부분, 그리고 2020년 목표로 이 항암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나이티드 제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장성인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5년, 2016, 2017년 계속적으로 영업적인 부분이 성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은 2015년에 1,600억, 2016년에 1,700억, 2017년에 1,900억, 거의 2,000억 가량의 매출을 찍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신장이 되었습니다. 뭐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약 40억 정도, 10% 이상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약 매출도 매출 원가율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지금 영업이익을 신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개선도 되고 있고, 신약 개발에도 계속적으로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약들을 끊임없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적인 라인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투자를 한번 해 주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제가 봤을 때 26,000원에서 27,000원 사이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 부분이 바닥권이라고 제가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면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가격이 바닥이다라는 관점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박유경 팀장님의 탑픽 종목이었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 원전 제어 계측 설비 전문 업체로 원전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남북 경협 관련 수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남북 경협으로 추천드리기보다는 현재 지금 사우디 원전 이슈 이제 우선 협상자 발표가 곧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원전 프로젝트의 숏 리스트가 발표됨에 따라 그 리스트 내에 한국도 포함될 것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뭐 어중간한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매수해서 안정적인 지지라인 보여주면서 이슈 발표와 함께 긍정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현재까지는 4거래일 연속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지금 지지관 이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수혜 이슈에 따른 상승 모멘텀을 얻기 전에 외인들과 기관이
죄송합니다. 외인들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투매 물량 모아가면서 이슈 나왔을 때 상승 보여줄 시점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뭐 오늘 오후나 2, 3거래 이내에 매수될 가격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600원에 그래서 최초 매수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섹터가 추가 하락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원전의 우선 협상자 발표에서 한국이 수혜를 입지 못해서 지지구간을 이탈할 경우에 손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2,300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원전 계약 수혜가 나오거나 다시 한 번 더 남북 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목표가는 3,400원을 설정을 하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저항이 2,950원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셀바스 AI인데요. 이 종목은 1999년에 설립된 필기인식 솔루션 등의 개발과 판매를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관련 수혜 종목입니다. 현재는 질병 발병 확률 예측법의 장치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기대 수혜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을 크게는 받지 않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셀바스 AI는 2018년 1사분기 실적이 적자 지속이란 이슈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두꺼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두꺼운 매물대 구간인 4,760원과 5,200원 구간에서 밑골이 달리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기나긴 조정 끝에 호실적이 나와서 반등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요.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의 훼손은 없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이 약간의 좀 훼손을 거뒀지만 이 과대 낙폭이 발생하던 날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다 겁에 질려서 매도를 했고요. 이 물량을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종목의 모멘텀은 살아있고 펀더멘탈은 좀 약간 손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호재성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왔을 경우 단기적인 강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적 수급을 본다라고 하면 외인들과 기관이 이 점 유의하면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 놓는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두 턴 매물대 구간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거래, 3거래일 정도 아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인 수급이 거래량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2거래를 3거래량 체결된다는 생각으로 4,95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매수가를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해당 모멘텀이 소멸되어서 지지구간을 이탈할 경우 4,700원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제 가슴 깊이 품고 있었던 모멘텀이 세상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에는 급락한 만큼 과대 낙폭이 이제 단기 반등이 강한 만큼 좀 긍정적인 상승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상승을 막을 만한 물량이 적습니다. 이게 과대 낙폭의 장단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 모멘텀을 얻었을 때는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는 6,6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가치 투자 종목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SKC 코오롱 PI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2008년 6월에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의 연구 개발, 그다음에 생산 판매를 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최근 이제 2017년 말부터 생산 라인 증설을 위해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좀 주가 성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를 유치하고 생산 시설 증설한 덕분에 현재 글로벌 PI 필름 점유율은 27.9%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2017년 말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 대신에 주가 부진한 모습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계신데 이제는 1사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주봉 기준으로 2주 연속 밑골이 달리면서 추세 전환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 주가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인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만 오후장에 단기적인 투매 물량
투입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일어났을 때 몇백 원 낮은 효율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45,000원을 매수가로 설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생산력 향상에 따른 2,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도 기대가 되고, 현재 주가 부진, 생산력 향상을 위해 자본 확충한 것에 대한 좀 지지부진한 모습에 대한 리스크 관련 투매 물량이 다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2, 4분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중 투자, 분산 투자 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런 자금 확충에 대한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재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견뎌내야 할 것으로, 이제 손절가 39,000원 설정이 왔는데, 사실 제가 항상 세 번째 종목에 드리는 손절가는 추가 매수가로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사실 2, 4분기 실적 발표를 향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단기적인 저항이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46,300원 설정하고 있고요. 최고점은 그 위에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돌파하는 모습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SKC 코어롱 PI는 2%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는데 매수가 주시는 그 45,000원이 안 오면은 사지 않으시는 거죠? 사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음 방송 되더라도 매수가 변경을 통해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탑픽 종목을 3종목씩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리죠.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드립니다. 종목들이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웅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보톡스 3인방 중 하나로 꼽히는 대웅제약, 오늘장 5% 급락이 나오는데 장 초반에는 8%대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나보타가 미국 FDA 승인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9개월째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분위기인데 박영경 팀장께 들어볼까요? 네, 당연히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9개월째 지연이고, 그 나보타 같은 경우는 대형제약에서 어떻게 보면 2018년에 그 외형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발돋움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면서 실적으로 이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같은 장에 급락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대형자에서 지금 지연이지 실패라든지 미국 시장 실패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진출을 접는다라는 그런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자에서 가지고 있는 튼튼한 펀더멘탈과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약 라인들이 지금 튼튼하게 버텨주고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위한 발판을 쌓기 위해서 이 나보타를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 지연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지금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약간은 위축되긴 하겠지만 이런 시점일수록 조금씩 비중을 좀 늘려나가야 되는 단계이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미국 시장의 FDA 허가가 떨어지고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때에서는 심리가 완전 최고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100 중에서 이 부분을 한 2-3%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 그래도 대웅제약은 워낙 튼튼한 기업이고 시중에서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약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셨습니다. 대웅제약 받으렸고요.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시초가는 상승이었는데 지금 3%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약세 전환인데 오늘이죠.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볼게요. 손여루 팀장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종목이고요. 뭐 특이한 설명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고 현재 오늘 이제 심의가 시작되고 오늘부터 내달 7일까지 심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여태까지 의혹이 불거진 이후로 혼조세를 보여주던 외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일관하며 양봉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 오늘 시초가 상승 시작하다가 다시 급락을 보여주면서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마저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불투명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에는 오늘도 양봉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시초가로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소액으로 시초가로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오늘 음봉 보여주면 시작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좀 보유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박윤경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경고를 받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진행 과정 지켜보시면서 호시탐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긍정적인 의견이신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GS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던 GS건설 그러니까 건설주가 어제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오릅니다. GS건설 지금 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박용경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그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개편되기 전에 좀 한 32,000원대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주택 경기가 살아나면서 2018년에 뭐 경기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해외 플랜트 쪽 그리고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외 플랜트 수주도 지금 여러분들 입찰을 참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주를 하게 된다면 큰 규모의 단위 프로젝트가 수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 GS건설이 크게 한번 도약하는데 이제부터 도약의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될 것이다. 거기 플러스 지금 남북 겸해 이슈가 뜨면서 건설주들이 동시에 상승을 했는 그런 모멘텀도 같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GS건설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일단 지금 참여하는 해외 프로젝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모두 수주를 하고 그래서 일단 퍼더멘트 측면이라든지 매출이 매출을 그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주택 브랜드 부분 자이가 GS건설 1등이기 때문에 그런 자이에서 나온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테마 모멘텀이라는 남북 경협이라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거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동시에 살펴보시게 된다면 GS건설 지금 자리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당장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승모르기를 하고 나서 여기서 4만 원대에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면 그때 한번 좀 포트에 담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각 특징주 세 종목을 봤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GS건설까지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루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 탑픽주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전문가 수익률 5위와 8위에 등극한 청개구리 클럽의 장성혁 전문가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성혁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 순위권 내에 들어왔는데 덴티움과 사막 콘덴서였고요. 그중에서 덴티움을 좀 볼게요. 주셨던 목표 주가 달성이 됐습니다. 지금 15% 수익권에 있는데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그럼 우선 덴티움이 이제 예상대로 이제 1분기 호실적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매수보다는 수출 쪽에서 역시 이제 상당 부분 증가하면서 1분기 매출을 견인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중국 매출이 가장 높았으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러시아 쪽에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이게 이제 실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내수는 조금 부진을 이어갔는데 이제 내수의 부진은 이제 하반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임플란트 자기부담금 감소가 있죠. 이와 같은 새로운 보험 정책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국내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고, 이와 더불어 올 4분기 정도에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현지 제조에 있어서 허가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여전히 이제 동사는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로 보여지면서 의료기기 최선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좀 눌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제 관심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은 이제 여기서 챙기는 건가요? 일단 분할로 한번 챙겨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번 챙기고 나서 추후에 눌린 구간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됐을 때도 추천을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추천주 듣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추천 종목은 파라다이스를 좀 들고 왔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이제 카지노 업체로 크게 보면 어떻게 중국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입돈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이제 1,7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그리고 영업이익은 48억 원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요. 이제 고객이 카지노에 투입하는 즉 이제 드랍액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인 VIP 드랍액이 감소를 보였지만 일본과 그리고 그 외 지역 VIP 드랍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제 총 드랍액에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3% 이상 증가한 양호한 외형 성장을 이끌어냈고요. 이에 반해 이제 홀드율은 이제 다소 아쉽긴 하지만 그런 대로 유지해 줌으로써 이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따른 이제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우한에 이어 이제 충칭도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함에 중국인 매스 방문객의 회복이 기대되고, 중국인 VIP도 이제 규제 완화에 따라서 이제 증가함에 지금 감소된 드랍액에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동사가 하나를 더 보면 이제 동사가 2018년 제시한 가이던스가 이제 매출액이 8,600억 원, 명업이익이 150억 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어요. 9월 추석 연휴 전 이제 오픈이 예상되는 파라다이스 시티 2차로 인해 이제 인건비, 감가상각비, 마케팅비 등이 아마 포함한 영업 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된 컨센서스보다 이제 보수적으로 발표를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따른 최근에 이제 실망성 매물로 인해서 이제 단기 낙폭이 발생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 의견 드리면서 손절가는 17,200원, 목표가로는 이제 25,200원 정도로 선으로 안내 드리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라다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청개구리 투자클럽의 장성혁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3분 정도 지났는데요. 아침 시장 시황 흐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시황센터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가 다시 힘을 받고 있고요. 바이오주들도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38% 상승하면서 2469.8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6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71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 원 그리고 6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미국의 반도체주도 강세였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5만 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87,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현재 0.56% 하락을 하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15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자문사들의 반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하락세에 이어 오늘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이 포스코가 1.65% 상승하면서 3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감리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69% 하락하면서 40만 7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92% 상승하면서 3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하락세고 KB금융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44% 상승하면서 854.0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850선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요, 857선까지 올라왔다가 여전히 5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개인과 외국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137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40% 하락을 하면서 9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도 0.93% 하락을 하면서요. 현재 7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오늘 11.81% 상승하면서 강세입니다. 현재 7,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1.96% 그리고 HLB는 2.72%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CJENM이 0.56% 하락을 하면서 8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0.54%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영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유전자 치료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 20만 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쌍용양해가 8.21% 상승하면서요. 3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남북 경협주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로템 그리고 동양, LS, 한일시멘트 모두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웅제약이 6.47% 하락을 하면서요. 1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이 출시가 된다는 신약 출시 지연으로 인해서 현재 하락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S1은 3.19% 그리고 롯데쇼핑은 3.13% 한올 바이오파마 그리고 아무레지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삼성전자고요. 2위부터는 현대로템, 3위는 뉴프라이드,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파미셀, 6위는 현대건설, 7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8위는 신라젠입니다. 1위인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R&D 비용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특허 전쟁을 대비해서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액면 분할을 실시했던 삼성전자는 누적 공매도 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는 현재 0.70% 상승하면서 5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2위인 현대로템은요, 전날 급락을 딛고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위급 회담 연기 통보에 남북 경협주가 일제히 급락을 한 바 있는데요. 현재는 8.57% 상승하면서 36,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뉴프라이드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뉴프라이드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뉴프라이드는요, 이 미국에서 합법 대마초 재배와 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접목해서 치매 그리고 간질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는 5.07% 상승하면서 3,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출증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전문가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연결하겠습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주셨던 CJ CGV는 잘 가고 있고 또 잘 갈 만한 종목 하나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주가가 싸다라고 느끼셨는지요? 네, 이 JW생명과학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JW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국내
수액 시장의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이고요. JW 생명과학은 이 수액에 대해서 제조와 연구 개발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로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EU 이 GMP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이제는 유럽 시장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유럽 7개 국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유럽 11개 국가에서 이제 신규 수액이 출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해외 쪽도 매출이 큰 폭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그리고 특히 2019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분기 실적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투신이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꾸준한 실적 성장,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걱정은 좀 덜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수 가격은 워낙 많이 빠진 자리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돼서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27,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제약 바이오 쪽 추천이 많군요. JW 생명과학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시장 전략과 함께 추천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급등주 최원도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볼 텐데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급등주 최원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 지수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 지수는 현재 조정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번에도 이런 조정세다. 조정세도 약간 박스 움직임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떨어질 때는 제약주 위주로 이제 매집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부분대에서 최근 이제 지수 상승을 제약주가 이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요 근래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제약주 위주로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약주도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한 두세 가지의 그 테마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암 쪽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테마주를 골라서 한 서너 가지를 각 분야에 이제 투자하는 거, 이런 매매 방식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은 한 테마가 올라갔을 때 제약주면 제약주, 대북주면 대북주 올라가긴 올라가되 거기 또 분야별로 또 상승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은 많이 올라가고 어느 것은 또 못 오른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상당히 또 급등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르는 이제 제약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서 내가 지수 관련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개별주 위주로 투자할 것인가가 투자 방향을 분명히 정해놓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지수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도에 이어서 제약주 위주로 앞으로 한 조정이 조금 그래도 더 남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 방에 딱 상승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상승이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옆으로 기는 이런 조정을 했을 때 좀 며칠간 사는 이런 전략을 가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눈에 띈 종목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의 중심은 이제 대북 테마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북미 회담이 가까워지면서 북한에서 이제 최근에 무슨 군사훈련 때문에 문제를 좀 걸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지만은 앞으로 북미 회담은 물론 이제 치아 제공에 이제 성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성사 가능성을 보고 일반 이제 대북주 위주로 거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올라오면 팔았다가 다시 한번 또 상황을 봐서 떨어지면 또 재매수하는 이런 이제 방송상이 좀 말은 그렇지만 뒷발차기 매매라고 있습니다. 뒷발차기 매매로 해서 고점은 낮춰서 팔고 저점은 더 내려오면은 사는 이런 매매가 이제 역박스 매매라고 합니다. 역박스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박스의 기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파라고 됐을 때, 차트를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진행된다면은
반드시 이 고점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점에서 기다려서 올라오면 팔고 다시 저점에서 기다려서 올라오면 팔고 다시 저점에서 기다려서 이 저점을 확인하는 이런 매매 방식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매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추천주는 이제 지난번에도 채시스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채시스 말씀드려서 지난주에 한 10% 정도 올랐는데 또 10% 오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한번 또 내려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매수 관점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채시스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트가 주식 종합 차트 키우면 주식 잠깐만요. 차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차트가 주식 종합 차트 채시스입니다. 채시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지난주 한 5일간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라다가 대북 군사훈련 때문에 남북 정상이 아니죠. 고위급 회담이 이제 망가지는 바람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1150원대는 일단은 바닥이라고 보고 계속 이제 매집 전략을 펼쳐주셔야 됩니다. 매집 전략을 펼치셔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해가면서 하셔야지 계속 주식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단 요 선에서 등변삼각도란 것은 여기를 보고 이제 등변삼각도라고 합니다. 즉 위에서 팔면서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흐름을 상상을 해가면서 밑에서 내려오는 것은 매수를 해줘가면서 위에서 올라가는 것은 한 5%에서 10%는 우로 또 매도를 대줘가지고 한 번씩 차익 실현해가면서 이런 매매 전략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대북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북주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즉 올라오는 것은 좀 팔아가면서 그 다음에 또 상황을 봐면서 다음날 한번 또 시가 이하에서 재매수해서 양봉 날 때 팔고 원봉 날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가져주시는 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한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시스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바닥이라는 개념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위에는 아직까지는 저항선에 있기 때문에 1750원대는 저항을 받고 있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이런 매매 전략을 가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시스는 대북주의 대장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수 전략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사시는 것보다는 며칠간 나누어서 조금씩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씩 사서 조금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시스는 대장주는 아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북주는 여러 가지가 있죠. 현대 시멘트라든가 성심량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도 대북주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위에 올라가면 팔고 아래에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인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시가 이하 매수해서 시가 이상, 즉 5% 이상 되면서는 조금 이익 실현하고 남은 건 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올라가면 그 종목을 들고 가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시스는 1150원까지 분할 매수, 손절가는 한 1100원 정도로 잡고 바닥 종목이라고 인식하면서 서서히 매수해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현도 대표님 오늘 추천주는 채시스였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노하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급등주 최현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요. 남북 경협주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 시점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